자, 알겠습니다. 관리 업무 인계 38페이지입니다. 보다 앞서가지고 오른편에 살짝 보시면 또 중요한 사항이네요. 오른편에 보시면 업무 관리 대상으로의 전환이다 라는 부분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비업무 단지였는데 업무로 우리도 바꿔서 관리를 잘 해보자 고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해야 저희도 좋아집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비업무에서의 업무로의 전환 결정할 때 보시면 일단은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의 어떤 결정이 필요하다 아시고요. 또 나중에 전환해서 다시 또 제외된다. 제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결정 3분의 2의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정이 딱 되었어요. 결정이 딱 되었으면은 종전에 관리하던 분은 이제 관리사무 소장이라는 명칭을 써도 이제 그분의 위치가 뭐냐, 관리인이죠. 관리인이 되는데 관리인이 시군구청에 전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관리인께서 관리사무 소장님의 그 자격이 없다. 그러면 해임될 수 있어요. 잘 신고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할 때 보시면 입주자당 10분의 1 이상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수로도 직접 신고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환 결정을 딱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단지에서 보시면 관리 규약에 관해서 종전에 뭐 단지 내에서 규약이 있겠지만 그 정식적으로 규약을 제정을 딱 해야 돼요. 요 제정할 때에 보시면 요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제정을 딱 했어. 그럼 제정 신고를 또 해야 됩니다. 항상 제정하고 이 전환될 때는 계속 과정을 다 신고를 해야 돼요. 항상 신고는 보시면은요, 꼭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제정 신고가 딱 되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가 딱 되었어요. 되었으면 그때부터 이제 첫 번째입니다. 3개월 됩니다. 요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첫 번째 해야 됩니다. 관리규약 제정신고를 먼저 한다 보고, 그럼 두 번째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신고도 또 수리가 딱 되었습니다. 다시 또 3개월 또 뜨죠. 3개월 뜹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리 방법을 또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결정한 것은 당연히 위탁 아니면 자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것입니다. 항상 구성신고도 수리하고 결정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입대 구성도 신고, 그 위에 관리방법 결정 또 신고해야 됩니다. 자, 위탁을 딱 결정했어요. 결정했으면 입대 이 관리방법 결정일로부터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때 잘 보시면 결정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밑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입대 구성 신고를 한 날부터 보시면은요 6개월, 또 입대 구성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듭니다. 그래서 이 자치관리일 때는 관리사무소장의 선임, 또 위탁이면 관리업자의 선정을 해야 돼. 선정을 하는데 전부 다 보시면 이것이 그 관리방법 결정일로부터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아니고, 관리방법 결정은 입대 구성 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리방법 결정했지만 이 관리방법 결정했다. 자치냐 위탁이냐 이럴 때 입대 구성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각기 6개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요 책에다 보시면 잘 표가 나와 있으니까 책에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또 잘 관리하다가 제외될 수 있어. 제외되어도 제외 신고는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될 것이고, 제외 신고도 입주자 등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랍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비업무가 업무로 전환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고요. 자,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왼편 본문 오시면 관리 방법의 관리 업무 인계입니다. 인계를 해야 돼요. 관리인 또 인계할 것이고, 그 동전의 사업조체도 인계할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관리인의 인계 말고 이제 이 사업조체, 원래 업무 대상 단지를 건설해서 직접 관리해주는 요 시행사인 사업조체가 인계를 하고, 또 업무 대상 비업무에서의 관리인 또 인계를 해야 됩니다. 각기 다음에 해당될 때 한 달 안에 인계해야 돼요. 뭐냐면 주택 위탁 관리한다 했을 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 3개월 안에. 자, 또 자치한다고 했는데 6개월 안에 이제 자치관리구 구성을 딱 했습니다. 또 요 둘 다 안 할 때 사업자가 임의로 또 업자를 선정할 수 있죠. 그러면 각기 한 달 안에 관리 업무를 인계해야 됩니다. 자, 또 종전에 관리하던 단지일 때는 관리처가 변경이 된다. 기존 관리 종료일까지 인계를 해야 돼.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다툼이나 어떤 분쟁, 싸움 때문에 인계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존 관리일 종료했지만 한 달 기간을 더 줘가지고 이때까지도 관리업무를 인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추가로 더 인계할 때 후임 관리 주체가 왔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해당 그 관리비에서 인건비 등을 다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보시고요.
자, 또 임기할 때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한 분하고 회장과 또 감사 중에 한 분 이상이 이 입회 과정에 참관을 할 수가 있다. 임계 서류, 이건 실무 때 나오겠죠. 참고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6번 봅니다. 공동관리와 구분관리 39페이지입니다. 자, 단지가 아주 큰 대규모 단지일 때는 보시면 이것을 나누어서 구분 관리할 수도 있고, 또 단지가 작은 거 몇 개 묶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공동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자, 보시면 둘 다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인접하는 공동주택 단지, 임대를 포함해가지고 공동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너무 큰 단지일 때는요, 구분해서 하는데 구분되는 최소한 그 세대수는 500세대 이상 되는 단위로 구분해서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고자 할 때 공동일 때는 보시면 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명동이 필요하고, 구분관리일 때는 보시면 해당 구분되는 단위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명 동의를 얻어야 만이 이제 구분관리 공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할 때 보시면 또 요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공동관리 할 때입니다. 자, 공동관리 하는데 인접해 있는 단지들 3개, 4개, 10개 묶어가지고 만세대 이렇게 꾸밀 수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공동관리 할 때도 보시면 몇 개 묶고 몇 개, 한 2개, 3개 묶는다 할지라도 1500세대 이하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자, 한 단지가 아주 커요. 3000세대 큽니다. 근데 옆에 조그만 거 100개가 있어요. 요거 2개 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업무 대상 단지, 이 상한선은 없습니다. 이 단지 규모는 불문하고 인접한 조그만 300세대 미만짜리 조그만 단지 있죠. 요 2개를 합했을 때는요, 1500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은 보니까 2000세대, 한쪽은 딱 보니까, 보니까 80세대. 그럼 2080 아닙니까? 300 넘어갑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공동을 위해서 업무 대상 단지는 규모로 묻지 않는다. 근데 300세대 미만 작은 단지 이거 딱 묶었을 때 1500세대 초과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랍니다. 자, 또 하나 묶었을 때 보시면 그 단지 안에 큰 도로, 일반 도로 20m, 도시계획도로 8m 등의 단지 구분 시설이 있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 근데 이 경우도 보시면 구분 시설, 큰 도로가 있다 할지라도 육교가 잘 돼 있거나 또 지하도가 잘 돼 있다 등의 시군구청이 인정할 정도로 안전성 확보 인정이 딱 되었다 라고 할 때는요, 일단은 큰 대규모 시설, 큰 8차선 이런 길 있어도 큰 육교가 아주 크게 넓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공동관리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단 이럴 때는요, 단지별로 과반수가 아니고 단지별로 3분의 2의 서면동이 필요하다 해서 요번 전체 묶어서 한 문제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공동 구분 관리하면 이건 뭐 인가 밥받을 필요도 없어. 그냥 통보만 해버리면, 시군구에 통보만 해버리면 공동 구분 관리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또 밑에 보시면은요, 자, 어디입니까? 여기 관로 7번에 3번 보시면 공동이나 구분 관리할 때는요, 공동 관리별로, 구분 텐트는 단위별로 해서 공동주택 관리구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혼합주택 단지의 관리 딱 뜨죠. 자, 우리 단지에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섞여 있는 곳이 참 한국에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혼합단지에서 관리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자, 혼합단지일 때는 보시면 분양주택일 때는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나서고,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LH 등이 나서요. 공동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라고 합니다. 결정사항이 무엇이냐 보니까 관리 방법, 자치 위탁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해줘 위탁일 때, 또 장기 수순 계획의 조정 문제와 또 밑에 리얼 비용이 중요하죠. 충당금 등의 사용 문제, 관리 등에 관한 사용 문제죠. 돈 쓰는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이 분양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임대편에서는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단지일 때는요, 임대사업자가 요 협의에 응하기 전에 먼저 임차인 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한 다음에 공동결정에 참여하라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잘 됩니다. 보통은 잘 돼요. 잘 되는데 이 서로 분쟁을 해서 합의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먼저 기업 간 이혼 딱 보이죠?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 선정 문제일 때는 합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단지 공급면적에서 2분의 1 초과하는 측에 조금 더 많은 쪽에서 결정을 한다랍니다. 자, 그런데 돈 쓰는 문제는 중요하죠. 지금 이얼미엄 돈이 집행됩니다. 장기수순 계획, 장기수순 충당금과 특별수순 충당금과 관리비용 집행 문제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때는 단지 공급면적의 3분의 2 이상 척되는 이쪽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도 불구하고 오른편에 보시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기 별개의 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각자 하기로 합의가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입니다. 요 리얼감이요. 실제 돈 쓰는 문제, 충당금 사용 문제하고, 자, 보시면 충당금의 사용 문제하고 관리비용 집행, 요 리얼감이요. 요 산에 대해서는 각각 따로따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요. 티거 리얼 미엄인데 3분의 2 이상 되는 척이 현재 없습니다. 2번 이상 협의를 해서 협의해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어. 근데 안전관리 문제가 좀 시급하다 할 때에 이때는 2분의 1 이상 측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도 첨가하시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요 중에서도 리얼미엄 실제 돈 집행하는 문제인데 3분의 2 이상 측이 없으면요. 또 2번 이상 협의가 안 된다 할 때는 2분의 1 이상 측에서 안전관리 문제 비용 집행을 직접 결정해서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기 빠져있지만 그 사항도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같으네요. 대표회의 편 중요하죠. 중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따로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